안녕하세요. 경제시그널 조연선입니다. 정부가 공급 대책을 드디어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번이 끝이 아니라고도 했고요. 이 연일 대통령이 부동산 관련 이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아주 관심이 집중적으로 몰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 나온 대책, 부동산 시장에 또 내 집 마련에 어떤 영향을 줄지 긴급하게 진단하려고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김인만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많이들 기다리셨을 거예요. 그리고 계속 정부에서도 내놓게 했기 때문에. 진짜? 그리고 그랬잖아요. 기다렸어요? 정확한 수치를 주겠다라고 대통령도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궁금해서. 궁금해서? 네. 일단 그렇다면 네. 총평부터 좀 하고 들어갈까요? 총평. 총평이라고 하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 참 공급이라는 게 또 쉽지도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사실은 제가 장관이라도 네. 뭐 이거 이상으로 나오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했다. 최선을 제가 다했다. 긍정의 시그널을 좀 주면 네. 국토교통부 진짜 고생했다. 제가 밥 한 끼 사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실효성은? 현실성은? 없다. 없다. 네. 쉽지 않다? 아니면 없다? 없다. 없다. 네. 그러면 99%. 99%요? 네. 그러면 분석을 해볼까요? 네. 자, 요소별로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번 대책의 핵심 키워드 몇 가지 좀 뽑아주세요. 핵심 키워드는 이번에는 문재인 정부와는 좀 다르다는 걸 좀 강조를 하기 위해서 좋은 입지, 용산, 네. 강남 3구, 용산구의 용산 국제업무지구를 원픽으로 딱 꽂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만세대. 그동안은 그 서울 밖이었다면 이번에는 서울과 가까운 곳과 그다음에 핵심 수도권인 것 같거든요. 네. 그렇게 봐도 되는 문재인 거예요? 정부는 태능CC 만세대 이게 핵심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상징성이 높았는데 네. 안 됐죠.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사실 유유부지 하나도 못했습니다. 하나 한 게 아마 제 기억으로는 마곡지구. 거기는 그냥 빈 땅이었어요. 원래 짓는 땅인데 그냥 지은 거예요. 그래서 뭐 유유부지라는 말 자체도 좀 우스운 지경이고 다른 지역들은 사실은 태능CC가 안 됐는데 이번에 핵심 키워드는 용산입니다. 용산 만세대. 네. 이게 가장 핵심이고요. 뭐 캠프킴 부지도 있어서 이제 만세대가 좀 더 넘습니다. 그래서 용산에 핵심 지역에 만세대 이상의 미니 신도시급을 공급하겠다라는 게 제가 볼 때는 핵심이고요. 이제 과천, 경기도에서는 제일 좋은 땅, 경마장. 경마하시는 분들은 깜짝 놀랄 수도 있는데 우리 경마장을 왜? 난 어디로 가라는 거야. 뭐 이런 반응들이 나올 수도 있는데 경마장 부지도 많아요. 보면 경마장 부지가 맞아요. 꽤 돼요. 많아요. 방첩사하고 합쳐서 9,800호 거의 네. 10,000호 정도니까 서울은 용산 캠프킴 네. 12,000이죠 정확하게. 네. 그 정도 12,600. 경기도 경마장과 방첩사 합쳐서 9,800. 네. 만. 이게 저는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하고요. 나머지는 다들 쩌리들 뭐 몇백 개, 몇천 개들. 아이, 또 쩌리라뇨. 다 쩌리죠. 뭐 핵심에 비하면 다 쩌리들이죠. 그래서 쩌리들 합쳐서 총 6만 호 정도 되는데요. 네. 서울이 32,000호 정도 나오고, 네. 인천이 10,000호 정도 나오고, 네. 나머지는 이제 경기가 28,000호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6만 호. 6만 호면 물량이 좀 많긴 하죠. 평촌 신도시가 4만 호 정도 되니까 네. 평촌 신도시의 1.5배, 분당 신도시의 60% 정도. 이 물량이니까 적은 물량은 아닌데 뭐 자랑할 만하죠. 국토부 그래요. 입장이라면 그럼 우리가 지역별로는 끌어서 이 정도는 나온다. 네. 그럼 지역별로는 조금 이따 알아보고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그동안 뭐 공급은 했지만 내가 갈 수 있는 데보다 멀리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못 가는 이유도 있었잖아요. 짓는다 해도. 근데 네. 이번에는 보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서울 도심,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이라는 특징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애썼다고 생각하시는 거세요? 그러니까 서울은 구하기도 힘든데 없는 땅 구해가지고 사실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냥 신도시 쉽지 개발하는 않죠. 게 돈 주고 땅 사가지고 짓는 게 편하지. 이거 태능CC는 왜 안 됐겠어요? 이게 다 주민들이 반대해요. 그러니까요. 왜 우리 동네에 임대 아파트 왜 들어오는 거야? 반대하니까 지역구 국회의원들, 시의원, 구의원들도 반대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전하게 되면 네. 방첩사도 마찬가지인데 경마장도 그렇잖아요. 경마장 어디로 보내지? 경마장을 경기도 포천이나 이런 데 보내면 사실 경마로 포천까지 가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것도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굉장히 절박했기 때문에 좋은 입지를 발굴을 했는데 이제 숙제가 저도 이제 오면서 기자들한테도 물어보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물어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냐. 택시 타고 오면서 또 택시 기사한테도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보니까 결과적으로 다들 뭐라 그럴까 뭐 열심히 하는 거는 좋은데 될까? 라는 반응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런 반응이 나오냐면 제가 좀 생각을 해보니까 일단 문재인 정부 시절에 실패했잖아요. 하나도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에는 실효성?
실현 가능성? 이번에는 과연 얼마 되지? 자신 있대요. 이번엔 다르대. 법도 바꾸고 막 한대. 그래도 많이 쳐줘가지고 반 정도 저는 50%만 해도 잘하는 거 아닐까요? 매우 잘하는 건데 그러면 6만 호에서 50%는 3만 호. 네. 서울에서 12,000호에서 50% 줄이면 16,000호 정도. 거기에 임대 물량 빼면 8,000호.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제 분양받을 수 있는 물량 8,000호 정도 가지고 원발의 오줌독이 아닐까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생각이고 네. 두 번째는 그게 어디야? 그래도 용산에 과천에 좋은 데 나오는 게 어디야? 너 왜 자꾸 부정적으로 얘기하냐? 좋죠. 그러면 이제 언제 나오느냐인데 대책 내용을 보게 되면 빨라야 2028년 9년 착공입니다. 그러면 입주는 2031년 32년 이후에 네. 이제 순차적으로 나올 텐데 그러면 기다릴 수 있나? 우리 그죠. 30대 청년들이 그때까지 집 안 사고 예를 들면 뭐 결혼을 미룰 수도 없는 거고요. 그때까지. 결혼해도 이제 전세나 월세로 그러니까요. 살면서 네. 이제 내 꿈을 위해서 버텨야 되는데 5년이 굉장히 길어요. 저는 좀 눈 뜨고 하니까 5년 금방 가더만. 벌써 1월 말인 것처럼. 그러니까 세월이 빨리 가는데 이게 30대 때는 굉장히 느리게 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5년을 집 안 사고 불안한 자금력이 되는 실소유자들이 기다려줄 수 있느냐. 두 번째 문제. 세 번째 문제는 그래서 그게 내 집이 될 수 있을까? 만약에 좋아요. 서울에 32,000호가 다 나와. 그렇죠. 다 나온다고 하더라도 용산의 10,000개, 과천의 10,000개가 나한테 떨어질까? 임대 물량 빼고 나면 절반 이하로 줄 텐데 가점 점수도 안 나오고 납입 금액도 많지 않은데 내가 될까? 만약에 된다면 나는 돈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게 더 큰 문제긴 하죠. 3기 신도시가 3기 신도시가 지금 전용 8사가 8억이 넘거든요. 네. 공공 분양이고 분상제가 적용이 되더라도 8억이 넘어요. 그러면 용산에 이 땅에 공급하게 되면 아무리 저렴하게 해도 15억은 나오지 않을까요? 15억, 20억은 저는 기본 나올 것 같은데 그 가격을 우리 지금 내 집 마련 못 하시는 분들이 또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하다 보면 아휴 답이 없네라는 결론에 저는 결국에는 도달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공급에는 또 그린벨트 해제는 빠졌더라고요. 이제 네. 그럴 만한 곳이 없다는 의미도 있겠죠. 해도 뭐 별로 관심 가지는 곳들도 없고 저는 그린벨트 해제도 큰 의미는 없고요. 트리플 지구라도 빨리 잘 하자는 의미고 대책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네. 이제 타이밍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심리적인 효과. 야 이거 뭐야? 그렇죠. 와 이거 대박인데 뭐 이런 반응 정도는 나와줘야 되는데 이미 많은 기대감을 이제 줬거든요. 막 대단한 거 나올 거야. 기다려봐. 개봉 박두 막 이렇게 하다 보니 축구 여니까 사람들 반응이 문재인 정부 때와 윤석열 정부 때와 비슷한데 보도자료 형태도 비슷하고 내용도 숫자 몇 개 바꾸고 지역 좀 바꾼 거밖에 없다? 라는 생각이 드니까 큰 감흥을 얻기는 좀 역부족이지 않을까. 최선을 다했으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런 대책 좀 그만 발표했으면 좋겠다. 그럼 어떤 거 해야 돼요? 사실은 공급이 답이 없잖아요. 서울이 왜 문제예요? 쉽지 않죠. 서울의 문제는요. 역설적으로 말하면 공급 부족 문제를 다시 해석하게 되면 수요 과잉이에요. 서울의 아파트가 약 200만 호 정도 있거든요. 네. 200만 호가 적어요? 이 땅덩어리에? 네. 많아요. 서울에 네. 주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현상은 수요가 과잉이니까. 근데 이 수요는 여전히 앞으로도 더 과잉 아닐까요? 서울의 양질의 일자리, 좋은 대학교, 지하철, 좋은 백화점, 뭐 모든 게 다 서울에 있는데 이 서울의 수요가 안 가면 서울은 글로벌 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인정하든가. 야, 글로벌 도시가 파리, 런던, 뉴욕, 도쿄 다 집값 비싸. 인정을 하든가. 아니면 서울 수요를 좀 분산을 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이렇게 지어가지고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많이 발굴했잖아요. 네. 그대로 유유부지가 나와도 과연 주택 문제가 해결이 됐을까? 저는 쉽게 해결 안 됐으리라고 보고요. 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1년에 입주 물량이 49,000호 정도 나왔어요. 49,000호 많이 네. 나왔어요. 지금은 있네요. 올해 입주 물량은 임대 포함 27,800호 정도. 절반. 네. 임대 빼면 17,000호. 내년에는 이보다 더 줄어요. 11,000호. 뭐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러면 문재인 정부 때보다 입주 물량은 반토막인데 다 양보하고 막 밤낮으로 노력해가지고 내년에 입주한대 32,000호가 한 번에 입주하면 효과가 있겠죠. 근데 이것도 임대 빼고 순차적으로 하게 되면 그렇죠. 내년부터 10,000호가 나와도 사실은 저는 내 거 된다는 보장이 진짜 없는 보장도 거네. 없고 물량 자체도 이미 49,000호도 문재인 정부 시절에 집값이 올랐는데 네. 지금 그게 절반에 그러면 1년에 20,000호씩 나와도 사실상
수요 과잉을 해결하지 않으면 여전히 집값은 올라간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하고 지금 또 비슷한 게 네. 양도세 중과세 하자고 했다. 그렇죠. 그럼 매물이 사실상 또 뭐 매물이 줄어들죠. 저는 궁금한 게 있었어요. 뭔데요? 최근에 대통령 워딩이 좀 바뀌었잖아요.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 선을 넘으면 그렇죠. 세금 하겠다라고 하겠다. 하다가 일주일 만에 이게 워딩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색깔이 180도로 바뀌었거든요. 저는 이게 의문이었어요. 아니 일주일 안에 무슨 일이 있었지? 왜 이러는 거지? 제 나름대로 막 여기도 물어보고 막 분석했는데 다들 모르겠대. 그래서 막 제가 여러 가지 막 생각을 했는데 오늘 공급 대책을 보고 제가 깨달았어요. 아셨어요? 뭔데요? 이거야. 왜? 보고를 받았을 거잖아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판단력이 뛰어나잖아요. 야, 이거 가지고 되겠냐? 라는 걸 깨달았던 것 같아요. 97 공급 대책 때 발표되자마자 집값이 올랐거든요. 왜? 알맹이 없네? 야, 정부 대책 없구나. 신호를 그래서 준 올랐어요. 거구나. 그러면 97 공급 대책을 경험을 했는데 아마 이재명 대통령은 저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야, 이거 발표하면 안 할 수는 없어. 한다고 했으니까. 야, 이거 발표하면 부작용 크겠는데? 다시 또 집값 올라갈 수 있어. 누를 요소를 자기의 워딩으로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부작용을 막으려면 사람들이 실망으로 사자로 돌아서면 눌러야 되니까 저는 그 누르기 위한 워딩이 양도세 중과세. 야, 저는 그러면 결국에는 양도세 중과세가 누구를 향한 메시지였느냐? 불안한 수요자들을 위한 메시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집주인 입장이라면 야, 100일 안에 어떻게 내가 팔아? 라고 하는데 정부는 대통령실은 매수자를 향한 메시지. 야, 집 사면 나중에 양도세도 중과세가 되고 1세대 1주택이라도 거주 안 하면 내가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줄일 거야. 잠깐 꼭 필요한 거주할 사람만 사고 나머지는 일단 기다려봐. 우리가 세금 무겁게 때릴 거야 라는 매수자를 향한 메시지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매수자를 향한. 결국에는 우리 다 이런 반응이잖아요. 아, 이거 될까? 실현 가능성, 당첨 가능성, 자금 계획, 그래도 불구하고 수요 과잉 해결 안 돼. 대부분 나오는 내용가 단톡방 내용 보니까 뭐 알맹이가 없다. 이런 반응들이 쫙 달리더라고요. 그러면 당연히 사자라고 움직이는데 대통령께서 경고를 줬기 때문에 97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그렇게 실망으로 인해서 사자가 빠르게 움직이기는 어렵겠다. 그럼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워딩은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 그렇게 또 결론이 지어질 수 있네요. 그렇다면 나온 정책들을 이제 좀 더 세세하게 보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지역별로 좀 특징과 전망을 보고 싶거든요. 네. 먼저 이제 용산, 아까 뭐 잠깐 설명해 주셨지만 뭐 용산 당연히 좋죠. 인프라도 이미 잘 되어 있고, 근데 이제 그 부지의 실현 가능성. 그리고 이게 과거에 20년도인가요? 그때 대책 때도 나왔던 언급됐던 곳이었잖아요. 네. 과연 서울시의 반대를 뚫을 수 있을까? 오늘 안 그래도 이제 서울시에서 반응이 나올 텐데 이게 근데 사실 갈등을 좁힌다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왜냐면 완강하고 서로. 서울시는 8,000호 이상은 양보가 안 된다. 아마도 대통령실이나 정부 생각은 6월 지방선거에 우리가 한번 이겨보자. 그러면 할 수 있다. 라는 전략이 저는 깔려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역설적으로 그러면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의견이 반반이더라고요. 저도 물어보니까. 야, 입주 물량이 부족한데 이 좋은 땅에 많이 뭐야. 더 지어야지. 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한편에서는 야, 거기 만세대 짓는다고 서울의 주택 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데 그 용산의 글로벌 도시 서울의 중심에 그걸 만세대, 거기에도 임대 물량도 포함될 텐데 그거 지어서 해결이 되냐라고 했을 때 저는 쉽지 않겠다. 그러면 이제 부딪히는데 결국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10,000이나 8,000이나 시장에는 큰 영향이 없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반대합니다. 왜요? 업무지구에 10,000이든 8,000이든 저는 반대합니다. 왜요? 자, 왜 반대하냐면 글로벌 도시 서울에 용산은 중심이잖아요. 그렇죠. 외국인 관광객들이나 서울 시민, 전국에 계시는 분들이 이용을 하고 충분히 누릴 수 있는 뭔가 공용의 시설과 랜드마크가 만들어지는 게 저는 옳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을 지어서 이 고질적인 서울 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오케이. 명과 암이니까 글로벌 도시 다른 거로 하고 서울의 고질적인 문제 해결하면 오케이인데 여기에 만세대 지어서 임대 물량 빼버리고 하면 실제로 들어가는 사람은 좋죠. 나도 들어가고 싶어. 그 임대라도 나 들어가고 싶다니까 용산에. 근데 그게 그 들어간 사람만 좋은 이런 일부만 혜택을 보는 정책은 저는 아깝다. 차라리 그러면 정비창 부지를
민간에 매각을 하고 네. 랜드마크로 짓고 돈이 들어올 거잖아요. 오히려. 야, 이 정비창 부지 정도 땅값이면 우리 한전 부지가 10조였잖아요. 네. 지금은 한 20조 이상 될 텐데 정비창 부지 팔면 20조, 30조? 30조 가지고 신도시 개발 반값 아파트 한 20만 원을 지어봐요. 짓는다니까. 신도시 하나 개발하는데 한 5조 정도 소요된다고 보면 30조면 6개 짓잖아요. 6개네. 6개 그냥 반값으로 하면 6개 더 지어. 그러니까 해. 3기 신도시 다 반값 하든지. 얼마나 좋아. 차라리 그게 낫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한다면 서울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해도 되는데 어차피 언발의 오줌 누기라면 차라리 서울의 상징성을 유지를 하든지 아니면 매각을 하고 그 돈으로 경기도나 인천에 반값 아파트 많이 짓는 게 우리 서민 주거 안정에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어찌됐든 여기를 사실 뭐 강조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아무래도 중심이니까 말씀하신 대로 더 그런데 진짜 많이 지어진다면 다른 거 다 배제하고 굉장히 좋은 입지 아니에요? 살기도 너무 최고. 좋고. 그렇죠. 나도 하고 싶다니까. 하고 그러니까요. 싶은데 그러면 우리 다 하고 싶잖아요. 아마 경쟁률이 수백 대 1이 나올 것 같고요. 분양가 얼마 나올 것 같아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돼도 강남보다 더 좋거든요. 저는 큰 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20억 이상 나오거든요. 와. 그러면 서민들이 어차피 못해. 그리고 이제 또 문제가 뭐냐?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럼 누가 한다? 어차피 부자들이 다 들어옵니다. 그렇겠죠. 완전 영구 임대 빼고 그냥 뭐 분양 전환 임대나 다른 아파트들은 한 10년, 20년 지나잖아요. 어차피 한남 뉴타운처럼 또는 한남 도일처럼 부자들이 다 들어오니까 이걸 상향 여가라고 하거든요. 네. 어차피 여가가 돼서 돈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부자 동네가 될 텐데 그 중심부에 굳이 나중에 미래에 부자들이 사는 동네를 굳이 만들고 싶습니까? 나는 차라리 나도 우리 애 데리고 정비창 놀러 가서 뭐 구경도 하고 맛있는 거 사 먹고 즐길 수 있는 나는 그런 공간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거는 새로 나온 것 같아요. 과천. 과천은 어떻게 보세요? 좋잖아요. 경마장, 좋죠. 방첩장, 방첩사. 근데 이것도 이제 이거는 난관이 뭐냐면 정비창은 이미 계획이 있고 그렇죠. 진행을 하는데 이거는 방첩사 이전해야 되고 물론 뭐 군대에서 국가에서 하라고 하면 하겠으나 이번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서울 내에 있는 경기도에 있는 군부대들 이제 다 외곽으로 다 쫓겨나가 합니다. 그러면 좋아. 경마장 어디로 갈 거지? 이거 협의하는 과정이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아까 용산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전에 서울시도 그래서 브리핑을 했더라고요. 이번 네. 대책에 대해서 했던 게 이제 한계가 많은 대책을 내놨다. 공공 주도 방식에만 매몰돼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서울은 정비 사업 그렇죠. 위주로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역시 또 반대 의견을 냈는데 사실 그 뭐 시나 구 관계 기관이랑 넘기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당연히 반대하죠. 제가 과천시장이라도 과천시 주민들 입장에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경마장을 임대 아파트 포함 공공주택으로 짓는다 그러면 과천 주민들 당연히 반대하죠. 물론 국가 사회 정의 차원에서는 님비 현상이죠. 네. 야, 그래도 임대 아파트도 짓고 공공 아파트도 지어야 우리가 모두 잘 살지. 물론 옳은 얘기인데 그게 내 입장이 되면 그렇죠. 솔직히 우리 누구라도 반대할 수 있는 부분인데 경마장이 있으면 상권도 좀 살아나고 관광객들도 오고 뭐 근본적인 내가 놀러 갈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거 아파트 짓게 되면 지역 주민들 반대하게 되면 일단 시장, 시의원 이런 분들은 또 지역구 국회의원들 그렇죠. 반대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같이 하겠죠. 정부 정책에 이제 박수를 치는 순간 다음 선거에서 내 자리가 보존되기 힘듭니다. 소장님 의견은? 과천? 하면은 나도 들어가고 싶다. 지금 용산에 이어 과천도. 과천 들어가고 싶다. 하지만 생각보다 만만하지 않겠다. 물론 그거를 이제 극복하겠다라는 게 정부의 의지고 네. 이재명 대통령이면 극복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만 상당한 많은 반대에 부딪힐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게 해결이 되는가라고 했을 때 과천 또 경쟁률이 그렇죠. 지금도 사실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여기가 9,800세대가 들어오는데 임대 물량 빼면 한 5,000세대, 4,000세대 나오잖아요. 그 일반 분양 중에 특별 분양 빼면 우리가 소위 말해서 할 수 있는 일반 분양 물량은 한 2, 3천 개 나올 텐데 경쟁률이 한 500대 1. 그렇죠. 와. 그러면 500대 1을 뚫고 내가 당첨이 되느냐? 그럼 또 그런 반응이 있죠. 어차피 내가 못 먹고 당첨되는 사람은 로또를 먹을 바에는 하지 마라. 차라리 그냥 경마장 있으면 내가 놀러라도 가지라는 또 여론이 조성될 수 있으니 정부 입장에서는 또 해야죠. 네. 제가 국토부 장관이라면 당연히 할 텐데 이게 참 어려운 숙제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부동산 이야기하실 때 항상 말씀하신 그 급등 지역으로 노원구 항상 말씀하셨는데 노원이 이번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사실 노원도
20년도에 그 대책 때 나왔던 데고 태릉시시. 어디보다도 지역 주민의 반대 때문에 계속 형성이 안 됐던 거잖아요. 네. 이번에는 넘길 수 있을까요? 뭐 정부는 자신 있다고 이제 그때와 다르다. 근데 법도 그들에게 바꾸겠다. 당근이 있어야지 이들도 어쨌든 반대를 좀 안 할 거 아니에요? 제 생각이. 음. 내 말이.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제 님비를 극복하기 위한 뭐 강공책을 아마 펼 것 같은데 저는 강공책보다 인센티브를 좀 주자. 그러면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이제 짓잖아요. 그러면 지역 주민들한테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는 물량을 좀 늘려주는. 그러니까 노원구 주민한테 30%나 50%를 우선 배정해 주겠다. 그리고 주차장을 좀 넓게 해가지고 이 근처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주차장을 좀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리고 안에 있는 공원 시설들, 요즘 아파트를 공원처럼 지으니까 이걸 개방해가지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런 인센티브를 좀 많이 주면 주민들도 좀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상세 내용은 또 이제 차차 발표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들어간다면 좀 넘길 수 있을 거다. 저는 충분히 넘길 수 있는데 또 하나는 사실 또 많은 국민들이 마음속에는 태릉시시에 만세대나 8,000세대가 공급이 돼도 크게 서울에 주택 문제 어떤 뭐라 그럴까 이슈화 되기에는 좀 힘들지 않나. 지역적으로. 되더라도 크게 뭐 영향은 안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산하고 이제 과천이 핵심이니까 여기만 다 쳐다봅니다. 그렇겠죠. 소장님 양극화. 의견은요? 똑같으세요? 저도 용산 과천 하고 싶습니다. 아니 노원. 노원 거주자들한테 많이 배정을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과천 용산은 배정 안 해주면 좋겠습니다. 사심으로. 그러면 동대문구는 보면은 사실 역들이 있어가지고 고려대 역도 있고 회기역인가? 또 가깝잖아요. 네. 사실 살기에는 지금 나온 것 중에는 가장 편할 것 같기는 한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좋죠. 솔직히 다 좋긴 좋군요. 국방연구원도 있고 있는데 뭐 솔직한 마음은 지금 서울시하고 좀 부딪히잖아요. 서울시는 그렇죠, 정비 그렇죠. 사업이고 이제 정부는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부딪히지 말고 사실 하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열심히 좀 하자라는 입장이고 동대문도 그렇고 여기 많잖아요. 광명의 경찰서 부지 나 여기 아는데 경찰서 어디로 가지? 이게 600호 공급하겠다. 그러니까 연끌을 다 하긴 했는데 이게 이전 부지를 또 찾아야 그러니까 다 되는. 끌어모은 것 진짜 같기는 연끌이에요, 해요. 연끌. 진짜 연끌인 것 같아요. 진짜 내가 밥 사주고 싶다니까. 왜냐면 교통부 담당자들. 뭐 노후청사를 봐도 강남구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잖아요. 또 네. 그러니까 진짜 다 긁어모은 것 같아요. 다 긁어모으고 군부대 부지도 엄청 많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군대도 다 이전해야 돼 지금. 근데 이게 현실성은 어떻게 보세요? 노후청사 뭐 이런 도심 속에 이게 일반적으로는 쉽지 않고요. 근데 저는 50% 정도라도 보는 게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의 카리스마와 강력한 추진력을 감안해서 제가 50%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면 뭐 지역 주민들이나 당첨되시는 분들은 좋겠다. 일단은 그래서 만약에 이게 뭐 2028년에 나올지 2030년에 나올지 실제로 분양 물량이 나오면 청약은 꼭 하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는 분들은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리고 용산이랑 과천은 사실 이 발표가 나기 전부터 계속해서 기사화도 됐기 때문에 여기는 사실 안 돼. 이미 움직일 사람은 다 움직였을 거고 그리고 여기는 뭐 당선 자체가 안 돼. 한 500대 1000대 1이 나올 거니까. 시장에서도 문의가 많은 편인가요? 어때요? 나오기만 하면 대박이죠. 그러니까 다들 관심 가지고. 지금 벌써 막 뭐 어떻게 되냐 이런 식으로 왜 부동산 바로 전화하고 이러잖아요, 원래. 근데 부동산 전화한다고 해서 이게 뭐 나오진 않겠죠. 당첨되는 건 그렇죠. 아니니까 일단은 뭐 지켜보자는 입장인데 제가 그래도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 팁을 드리면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다 나와. 진짜 이 보도자료 보면 이 내용이 다 나오면 용산하고 과천 하지 마요. 어차피 떨어져. 그러면 다른 거 당첨 가능성. 여기 사람들이 관심 안 가지는 강서 군부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동대문 이런 거. 네. 국방연구원 부지. 이런 데 청약하는 게 훨씬 더 당첨 가능성이 높고요. 조금만 먹자. 용산이 되면은 뭐 많이 올라갈 수는 있는데 그림이 떡이니까 물론 순차적으로 나오게 되면 도전을 하되 집중 지역들은 저는 다른 지역들. 차라리 좀 분산해서 가라. 그럼 그게 청약 전략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 공급이 일단 뭐 양이나 이런 걸 떠나서 청년이랑 신혼부부 중점이잖아요. 네. 그럼 뭐 어찌됐든 공급량에서는 어느 정도는 안정을 줄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들만 집이 필요한 게 아니니까 근데 전체 시장에는 오히려 좀 후순위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들도 부족하죠. 청년 신혼부부가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요. 서울에 32,000호가 100% 공급이 돼도 그중에 또 임대도 있기 때문에 뭐 임대도 물론 청년들한테 갈 수는 있습니다만 그나마 다행이지만 네. 이게 뭐 100% 공급되기는 저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겠다는 입장이고 2030년 이후에 어떻게든 입주하니까 이 5년간의 보릿고개? 입주 물량 보릿고개도 해결되기 어려우니까
청년들 입장이라면 뭐 신혼부부나 청년들 입장이라면 이제 여러 가지 전략이 필요하겠죠. 자금이 부족하신 분들, 준비가 안 된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기다려야 되니까 3기 신도시부터 올해도 3기 신도시 물량 나오니까 저는 이것만 기다리지 마시고 3기 신도시부터 계속 도전하다 보면 여기까지 오지 않겠습니까? 계속 근데 떨어질 지금 이 거니까. 나와 있는 걸 하려 해도 대출이 어느 정도는 숨통이 좀 있어야 도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같이 기반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그거는 그때 고민해. 당첨되고 고민해야지. 아이, 그쵸. 당첨도 안 되는. 그렇긴 하지만 아니 지금 다 막혀 있으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분양가가 한 20억 나오게 되면 현실적으로 대출이 나와도 문제고 그쵸. 나와도 감당이 안 되는데 대출도 안 나오니까 사실상 용산은 진짜 그림의 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잣집 사람들이 당첨되지 않는 이상 안 된다고 되게 가고 보니까. 싶으신가 봐요. 계속 얘기하시는. 네, 하고 싶어요. 근데 나머지 지역들은 예를 들어서 태릉시시나 강서나 네. 동대문은 그 정도 안 나올 거니까 저는 이런 지역들은 좀 빨리빨리 좀 하면은 좋겠다. 네. 하지만 하면 좋죠. 내 집 마련 다 도움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울의 주택 고질적인 문제, 집값을 잡기는 역부족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러면 그건 또 뒤에 다시 자세하게 여쭤보고 매번 이 대책이라는 게 나오면 쉽지 않죠. 어느 정권이든 네. 지금 그렇잖아요. 한국 자체가. 그러면 꼭 풍선 효과는 따라 붙잖아요. 오늘 나온 공급 대책에 대한 또 풍선 효과는 어떤 걸 좀 예고할 수 있어요? 예측할 수 있어요? 일단은 사람들이 큰 기대는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예전같이는 문재인 정부 때는 사실 좀 기대를 좀 했죠. 처음이니까. 그때는 그리고 문의도 막 엄청나게 바로바로 있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정부의 적은 문재인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 정책 신뢰가 워낙 떨어졌기 때문에 사실 이재명 정부는 이제 6개월 좀 넘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이 너무 가혹하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허니문 기간이거든요. 6개월도 허니문이잖아요. 원래 2년은 허니문인데 지금 이게 시작하자마자 매우 가혹한 잣대로 야 니들 할 수 있겠어? 아, 못 믿겠는데 97 공급 대책 못 믿어. 계속 하는 이유는 이게 누적이 된 신뢰도 하락에 기인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경험치도 너무 이제 많아졌고요. 경험치도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도 큰 기대를 안 한다면 역시 답이 없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지역들 집값이 많이 오르지 않은 지역들로 눈을 충분히 돌릴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대통령께서도 세금 규제 얘기도 나왔는데 역설적으로는 저는 풍선 효과는 나올 것 같습니다. 왜 내 집 마련해야 되는데 규제 지역은 세금 규제가 들어오니까 5월 9일까지는 팔아야 되잖아요. 집주인들이. 그럼 팔려고 다른 매물들이 나오면서 좀 안정될 수는 있겠으나 5월 9일이 지나면 이제 매물이 잠기고 사실 제가 어제 만난 분도 지방에 계시는 분인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 서울이 규제 때문에 쉽지 않으니까 차라리 그냥 내가 사는 부산에 한 채를 더 사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그러면 이미 수요자들은 이제 패턴이 바뀌는 거예요. 서울 지금 양도세, 중과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이렇게 하면 서울은 답 안 나와. 그럼 지방에 투자하든지 경기도에 투자할 때 어디 있어요? 비규제 지역에 이렇게 간다는 얘기는 이미 풍선 효과는 예정되어 있다. 제가 문재인 정부 시즌2라고 하는 게 정책의 패턴도 비슷하고요. 결국에는 순서만 다를 뿐이지. 문재인 정부는 2017년 파리 대책 때부터 양도세, 중과세, 대출 규제 이런 걸 때리고 나중에 1, 2년 지나서 공급 대책 나오고 토지거래가구역이 2021년에 아마 나온 것 같은데 그때 규제를 했는데 지금은 순서만 다를 뿐이지 결국에 나올 건 다 나왔다. 그러면 시장의 반응은 역시 핵심 지역들부터 해서 비규제 지역으로 눈길을 돌리고 유동성이 너무 많으니까 결국에는 이 상태면은 지방으로도 저는 하지 않을까. 소장님이 늘 말씀하시는 게 강남에서 시작된 게 지금 노원구 경기도까지 이제 항상 그 지도를 표시를 해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상태에서 오히려 지방으로 더 확대되는 것밖에 안 되긴 하겠네요. 저는 확대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보면 이제 미분양도 좀 소진되고 있고요. 또 지방에 미분양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청약 홈에 들어가 보니까 제주도의 아파트가 분양을 하더라고. 제주도요? 궁금해가지고 제주도는 얼마야? 그러니까 브랜드 없습니다. 비브랜드 아파트, 제주도 지역 브랜드 같기도 한데 전용 84가 5억 정도 나오더라고요. 5억이요? 그러면 이게 브랜드는 1-20%가 더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브랜드였으면 한 6억 정도 나올 텐데 야 제주도에 아주 좋은 데도 아닌데 이게 6억 정도 나오면 근데 부산, 대구 이런 데 가보면 미분양 아파트들 막 5억대, 5억 이하 아파트들도 있거든요. 그럼 역설적으로 그런 아파트들이 약간 저평가가 아닌가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주변에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대구 미분양 눈여겨봐야 돼.
라고 한다면 거기는 규제가 없다 보니까 이게 그 규제의 역설이잖아요. 서울은 솔직히 이제 진짜 실거주자 아니면 이제 진짜 사실 쉽진 않죠. 거주를 해야 돼. 네. 또 양도세 많이 올라도 걱정이에요. 세금 내고 나면 뭐가 남아? 그러니까. 82.5%. 답 안 나오기 때문에. 없죠. 남는 게 없죠. 진짜 이제 서울은 진짜 장기 거주하는 사람 아니면 이제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들만의 리그로 가는 거고, 그렇다면 나머지 자금력이 부족하거나 진짜로 투자하시고 싶은 분들은 다른 쪽으로 비규제적으로 눈을 돌리다 보면, 문재인 정부도 그랬잖아요. 강남에 시작해서 지방 중소도시까지 갔는데 지금은 중소도시까지는 저는 쳐다보고 싶지는 않고요. 지방의 광역시 정도에서 인기 있는 지역들, 대구, 수성구, 부산의 해운대, 광안리, 뭐 광주도 있잖아요. 그럼 그런 지역들 좀 눈여겨보시는 것도,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 또 소액으로 주식도 하는데 최근에 주식 많이 올라가지고 2억 투자했는데 5억 돼가지고 한 3억은 뺐어. 어디 투자하고 싶어. 이런 분들은 충분히 찾아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말씀대로 시선이 이제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는 분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어쨌든 5월 9일에 이제 양도세 유예가 끝나게 되면, 중과 유예가 끝나게 되면, 지금 이 또 대책이 나왔잖아요. 이제 같이 반영을 했을 때 급매물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건가요? 5월 9일 이후에요? 아니요, 그 사이에. 5월 9일 전에는 급매 나옵니다. 저는 나온다고 봅니다. 제가 눈여겨보는 데는 한 4월 정도. 4월? 그러니까 끝까지 있다가. 사람들 심리가 그래요. 지금이 이제 1월 다 지나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일단 100일 남긴 했는데 처음에부터 막 가격 떨어뜨리지 않아. 그러면은 이제 시세대로 아니면 살짝 낮게 하는데, 그쵸. 2월 되고 이제 3월 넘어가면 마음이 초조해. 진짜 큰일 났어. 5월 9일까지 일단 계약은 해야 돼. 이번에는 이제 조금 봐줬어요. 그렇죠. 계약분까지. 그러면 4월 되면 저는 어떤 식으로든, 물론 이미 정리한 사람들도 있고 이미 똘똘한 채로 가신 분들도 있고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래도 저는 정리 못한 분들도 꽤 있다고 꽤 보거든요.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팔아야 되는 분들 중에는 아마도 4월에 나올 것 같고요. 물론 그 중에도 이제 여러 가지 선택들, 지역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강남에 한 채, 동대문에 한 채, 어디를 팔까요? 동대문을 팔아야지. 왜냐면 양도세를 따져보더라도 그렇죠. 강남은 양도세가 많이 나올 거잖아요. 그리고 가치면에 있어서도 그런 거 아니에요? 가치면에서도 당연히. 그러면 이제 동대문을 먼저 팔 거고, 그럼 동대문에 매물이 나올 것이고요. 동대문에 하나 가지고 있고 경기도에 뭐 평택에 한 채 가지고 있다고 하면 평택을 팔겠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약세 지역에 매물이 좀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강남에도 나오긴 하는데 어쩌다가 나오면 내가 먹기는 좀 쉽지 않을 수도 있고, 사람 마음이 똑같잖아요.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하냐면, 일단 상대적으로 약세 먼저 정리한다. 그리고 똘똘한 한 채는 보유하는데 보유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자녀한테 증여를 한다. 그리고 정 안 되면 전세 준 집들 있잖아요. 어차피 못 팔아. 토호제 때문에. 그럼 어떤 월세로 돌립니다. 제가 어제 만난 분도 실제로 월세 고민하더라고. 잠실에 아파트 가지고 있는데 지금 전세를 주고 있는데 이걸 월세로 돌리면 한 월 5천 정도 나온대요. 월 5천 가지고 보유세 인상을 대비하겠다. 이미 사람들은 다 계산하고 있네요. 이미 보유세 인상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보유세 인상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해도 이미 양도세 중과세를 얘기하는 순간 시장은 양도세 중과세 오케이. 장기부 특별공제 당연히 줄일 것 같아. 보유세 올릴 것 같아.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몇 년 버틸 수 있나? 자금력이 있나? 증여를 할까? 월세로 돌릴까? 팔까를 이미 계산기를 지금 열심히 두들기고 있기 때문에 5월 9일이 지나면 답은 나옵니다. 그럼 이미 매물 잠김 생기는 거고요. 이미 5월 9일 전에 이제 그나마 급매 나오니까 내 집 마련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 4월 정도가. 사실 말씀대로 지금 이제 집을 이때 구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틈틈이 집 보러 다니고 부동산 전화하고 지금 엄청 그러실 텐데, 그렇다면 1월, 2월, 그러니까 설까지는 좀 지켜보고 있는 게 설 방법일까요? 지나야 돼요. 일단 설 지나야 집주인들 마음도 또, 이게 이제 심리 게임이잖아요. 지금 왜냐면 약간 시장의 그런 간을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간 보고 있죠. 매수자들도 간을 보고 집주인들도 간을 보는데 일단 설은 지나야 돼. 사람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설 지나고 본격적으로 이제 매도, 집을 팔려는 트라이를 할 거고요. 매수자들도 여전히 이제 간 보고 있잖아요. 지금 굳이 내가 급하게 따라갈 필요가 뭐가 있어? 정부가 규제도 강하게 한다는데 버티고 있는데, 서로 버티고 있는데, 그게 4월이 되면 아마도 4월은 저는 매수자 우위 시장이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그게 해석을 잘해야 돼요. 준비도 되지 않았는데 뭐 무리하게 막 영끌처럼 해가지고 4월에 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려고 했어. 내가 신혼부부인데 집 사려고 했는데, 돈에 맞춰서 사려고 했는데
아, 좀 몇천만 원 아쉬워 하시는 분들은 4월에 뭐 5천만 원, 1억 정도는 뭐 거뜬하게 그 이하도 금매물 충분히 나올 수가 있으니까 내 집 마련 기회로 삼자. 아, 기다리면 집값이 뚝뚝 떨어져서 내 집 마련 할 수 있겠지라고 하면 뚝뚝 떨어지면 안 삽니다. 솔직히 그 심리, 사람이 또 그렇죠. 사람 심리. 아, 사고 또 떨어질까봐. 예를 들어서 보유세를 뭐 찌라십니다. 뭐 그렇게는 안 될 겁니다만 연 3%. 그러면 20억 아파트면 6천만 원. 팔고 싶잖아요. 와, 나 6천만 원 되고 못 견뎌. 팔고 싶으면 반대로 집을 사려는 분은 연 6천만 원 내는 20억 아파트를 살까요? 집주인이 팔고 싶으면 매수자는 안 사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죠. 심리 게임이. 그러면 거래가 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그런 상황까지는 가정하고 싶지는 않고요. 보유세가 조금 올라가긴 합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분들은 보유세 인상까지도 자금 계획에 포함해서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내 집 마련 하시는 분들이라면 집은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주식과 다르다. 주식은 호흡이 짧아요. 네. 근데 집은 10년 보유 전략, 10년 거주 전략. 정부가 거주하라잖아요. 그럼 정부 말 들어야죠. 우리는 정책에 맞서면 안 됩니다. 거주하라면 거주하고 한 채 가져라면 한 채 가지고 집 하나니까 이제 10년 거주할 수 있는 집 위주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거주가 가능한 어느 정도는 괜찮지만 사실 강남은 이제는 어나더 레벨 같은데 결국에는 그러면 보유세 인상이 여기 때문이라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보유세 인상은 저는 기정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미 결국 올 거다. 이게 패키지예요. 보유세 인상을 안 하면 매물 잠김이 더 심해져요. 누가 파냐고. 그렇겠죠. 양도세 중과세. 그러니까 매물 잠김은 어느 정도 해소하려면 보유세를 좀 올려줘야 되는 건 맞는데 아쉬운 점은 거래세를 좀 더 내려줬으면 더 좋지 거래세를. 않았을까. 양도세를 오히려 내려줘야 된다. 근데 그럴 기미는 안 보이는 것 같기는 해요. 그렇지 않아요? 머리를 좀 써야 되는데 주변의 참모들이 저는 잘 못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면 그냥 내려주면 명분이 없잖아요. 그러면 KB 시세 대비 10% 저렴하게 팔면 10% 양도세 깎아줄게. 좋지 않나? KB 시세 대비 20% 깎으면 양도세도 20%. 이런 전략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쉽지가 않은데 이게 그 양도세 얘기한 이후부터는 급매물이 그래도 속속 나오는 것 같기는 한데 또 반면에 강남에는 초소형까지도 최고가가 나오기도 하고 이게 혼란의 시장? 급매물도 사람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입장마다. 야, 집값이 10억 올랐는데 5천만 원 내린 걸 급매물이라고 하냐? 라는 게 매수자들 반응이고 집주인은 야 5천만 원 더 올리려다가 5천만 원 내렸어라는 반응이니까 물론 일부 단지들은 뭐 2, 3억 내렸다라고 하는데 그게 뭐 반포하고 압구정이라는데 솔직히 압구정이 70억 아파트가 뭐 2억 내렸다고 해서 그걸 저는 내렸다고 봐야 되나 싶은 생각도 들고 제가 어제 잠실에 임장 다녀왔거든요. 분위기 보니까 그렇게까지 뭐 당황하거나 그래요. 하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그냥 차분한 분위기고 집주인들은 그런 분들 있잖아요. 팔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 내 집이 너무 좋아. 안 팔고 싶어. 아, 팔아야 되는데 안 팔고 싶어. 이런 분들이 아, 그래 팔아야겠다 정도. 그리고 호가도 더 올릴 걸 한 5천만 원 정도 내려주는 거. 그러면 26억 5천에 거래됐는데 원래는 27억 부르려고 했는데 26억 5천을 부른다든지 26억을 부른다든지 뭐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결국에는 크게 아직은 동요하지 않는다. 하지만 팔아야 되는 분들은 데드라인이 5월 9일이니까 세금 부담되시는 분들은 한 4월 정도에는 금매가 조금 더 나올 수는 있겠다. 지금보다 좀 더 내려온 금매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바쁘시니까 아까 집값 잡기 어렵다라고 하셨잖아요. 그거에 대한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집값 잡기는 원래 어려웠죠. 뭐 아, 집값 그쵸. 어떻게 잡아요? 근데 서울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수요 과잉이다. 그러니까 집값은 가격은 수요와 공급이잖아요. 공급 대비 수요가 더 많으면 올라가는 거고요. 공급 대비 수요가 줄어들면 집값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공급은 이제 거의 절벽, 입주 물량도 없고 이번에 공급 대책도 시간이 걸린다. 정상적으로 하더라도 매물 잠긴다. 이거는 기정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공급은 절벽이면 이제 수요가 더 절벽이 되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매수자한테 달린 거죠. 앞으로 5년 동안 집 안 사면 됩니다. 아무도.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될까? 필요한 분들, 불안한 분들, 언제 어디서 무슨 변수가 나올지 또 유동성도 굉장히 많아요. 입주 물량 부족에 공급 절벽 문제에 유동성 문제까지 걸린다면 저는 결국에는 쉽지 않겠다. 물론 폭등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 많이 오른 지역들이 또 폭등한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2026년은 2025년에 많이 오르지 않은 지역들 눈여겨로 보시면 저는 경기도도 많이 안 오르는 지역들이 있고요. 인천도 있고 지방도 있으니까 많이 올랐는 지역에 불나방처럼 들어가지는 말자. 자금력이 충분하신 분들, 10년 거주하시는 분들 빼고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긴급하게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분석해봤습니다. 김인만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경제 시그널 영상 많이 봐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